방정식 할 건데 원의 방정식을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한 방에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네. 그러면 그 평행 한 점 O를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불렀고, 이 떨어진 길이만큼 있잖아. 그러면 원은 이 거리가 R인 애들의 자취겠지. 그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옮겼을 때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니까 얘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들을 항상 우리가 뭐라고 놓는다 그랬어? X, Y라고 넣어요. 자취를 구할 때 구하고 싶은 대상의 점들을. 그러면 이 거리가 R로 항상 일정한 거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 생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해되겠냐? 오케이. 특히나 우리가 중심이 원점일 때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의 제곱. 이게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이 되죠.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따따딱 나온다. 그래서 A를 전개해 보면은 A는 이런 식의 나오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됐니? 그러면 어차피 원들은 평행이동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 그래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평행이동하면 반지름 길이가 바뀌지는 않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 원의 중심 이야기가. 오케이. 이게 해보고 싶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축에 접하는 원. 이런 얘기는 이제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고, 별로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원방 하면서 맨날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자, 원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원이 있었는데 보이냐 원? 아이씨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 책에다 하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아. 좀 크게 해야지. 자, 원이 요렇게 축이 접하는 원할 건데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해 있어요. 원이 X축에 접해 있다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반지름은 누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 좌표를 내가 편의상 A, B를 라고 두면은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는 너희들이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 중심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죠.
반지름은 여기 y좌표 값이 축에 정해졌으니까 그치? b의 제곱이 너의 반지름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뭐 입만 아프죠 사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얘가 이렇게 원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y축에 접해 있어. 그리고 중심이 있었겠지. 여전히 a, b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너의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얼이 누구로 바뀌어야 돼? 승혁아. 반지름이 어디 길이하고 똑같아? x좌표. 그치? x좌표하고 똑같지? 그러면 너는 여기다가 a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얘기는 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괜히 이거 몰라요, 배운 적 없어요 또 그러다고 애들이. 자,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어요. 자, 동시에 접한 애들은 좀 재밌죠. 이 점과 이 점 좌표가 같잖아. 그치? 이 점을 내가 a,a라고 둔다면 어차피 이 길이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럼 이런 원들은 좀 재미있는 게 중심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게 되잖아. 중심이 어느 원 위에 있게 돼요. 그치? y는 x 위에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되겠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무슨 사각형이 생긴다? 정사각형이 생기겠지. 당연하지. 요런 것들도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에서는. 그리고 또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요 정도 갖고 문제 풀고도 되겠지만,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 들어봤니? 아폴로 니우스의 원. 안 들어봤니? 들어봤죠. 자, 어떤 점, 정점, 두 정점 A와 B가 있었을 때 이 어떤 임의의 점 P, 얘는 임의의 점이야. 있었을 때 PA 대 PB가 맞아요? M 대 N인 점 P의 자치를 관한 이야기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점이,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뭐가 돼? 지름의 양 끝이 되죠. 오케이? 이 되겠어? 끝인 원이 된다, 얘는. 오케이? 그냥 얘를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구해서 그냥 원을 그리면 되는데, 얘네들이 또 모르면 또 연산질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증명까지 해볼게요. 우리가 우선 x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A와 B가 x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A와 B를 PA 대 PB가 M 대 A로 나눠지는 점이 x축 위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P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 있는 걸로 기준으로 삼아서 해볼게요, 한번.
자, 내분점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게 되죠? 됐죠? 그리고 너를 A가 m 대 n이야. 그리고 너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어떤 점 P가 여기도 있지만 또 그러면 M 대 N으로 그치 이렇게 있어서 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P가 여기 있어서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M 대 N이 될 수도 있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죠. 이 점과 이 점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치?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건 알게 되겠네. 이해돼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렇구나. 나는 뇌를 좀 더 연장해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이 Q점하고도 연결을 해본다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M 대 N이잖아. 그러면 이 각도 외각도 2등분선이네. 맞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180도니까 요 두 개 더한 게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되지. 그러면 이 세 점이 한 원위에 있는 거지. 이해돼? 원이 있을 때 우리 배웠잖아. 원이 있을 때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몇 도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도니까 원이 어떻게 그려진다? 요 세 점을 지나게 그려야 되는데 절대 안 만나네. 어라?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문명은 사용할 수 없다. 문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리겠다. 자, 이런 원이 된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예쁘지는 않지만 얘가 당연히 지름이 된다는 걸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간단하게 증명도 해봤어요. 얘는 좀 학교 시험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문제집에마다 다 있어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얘들이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한다고. 맨날 어떻게 해요? 얘가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었을 때 얘를 p를 x, y라 두고 어떻게 해 항상?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대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이 m의 제곱 대 n의 제곱과 같다 해놓고 맨날 요거 정리해서 해도 상관없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귀찮잖아. 계산이 많고. 그래서 반드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 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되게 쉽게 문제 푸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그런 것들은 좀 배웠고요. 자, 그리고 자, 넘어와서 앞으로 니우스 원까지 했고 또 여기서는 뭐 구닥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거를 판별식 쓴 혹시 문제 풀 때 이거 위치관계 물었대. 판별식 쓰는 사람은 없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해가지고 그치 반지름보다 얘가 크면은 안 만나고 이 직선이 이렇게 되면은 이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니까 지금 안 만나는 거잖아. 얘는 같으니까 만났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작으니까 너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판별식 쓰고 막 그런 거 없어. 연립해서 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긴 하지만 왠지 여기서는 되게 힘들다. 그렇게 문제 풀면은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자 또 우리가 뭘 빼먹었어요? 이런 거야. 우리가 직선을 하나를 K로 묶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낸다고 했잖아. 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원이나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고요. 자, x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야? 두 원의 얘는 이 식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뭐야? 두 원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잖아요. 이 되겠어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두 원을 이렇게 K로 묶어버리면 원 하나가 있고 원 하나가 이렇게 또 있어. 좀 더 큰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몇 개 생기니까 두 개 생기는 거잖아. 그치? 돼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이런 원들이 되게 많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됐다 많을 거라고. 그쵸? 이런 원들을 싸그리 다 표현한 식이 누구다? 얘다. 됐니?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좀 독특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몇 차식이 생겨버려요? 2차식은 싹 사라져버리지.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 직선이 생기지. 이 직선이 생기지.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다? 두 원의 공통현이야. 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면 두 원의 공통현이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 직선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이 직선이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누가 될까요? 점 사이가 지름. 그치. 공통현이 지름인 이때가 제일 작겠지. 생각을 해봐. 요 파란 것만 봐봐요. 그쵸? 점점점 반지름이 커지잖아. 반지름이 커면 넓이가 넓어지잖아. 그럼 반지름이 제일 작아야 되겠지, 원이.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게 공통현일 때가 제일 작다고, 반지름이. 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주의 넓이가 최소인 원은 뭐다? 공통현이 두 원의 공통현이 뭐일 때? 지름일 때가 가장 넓이가 최소다. 오케이. 이 되겠죠? 그럼 또 요 정도만 하시고 또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또 이제 나는 좀 너희들에게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현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현이 지나갔어. 됐니? 그럼 원의 중심이 있었잖아. 이렇게 발레리죠. 아니, 자, 발레리잖아. 이렇게 발을 내려. 그러면 이 현을 뭐 해요? 수직 2등분 한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수직 2등분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여기죠. 현의 수직 글씨 왜 안 쓰죠? 2등분 선은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을 친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이런 삼각형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삼각형. 이런 길이.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 오케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문제 푸시면서 좀 익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관계까지 해서 한번 해보죠. 743번은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되고 됐죠? 이거는 뭐 744번은 볼 것도 없고요. 745번 얘가 원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원은 요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꿀 거죠. 그러면 오케이. 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얼마? 4a제곱 맞나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하겠죠. 는 4의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얼마? 16 이렇게 되나요? 왜 16이지? 아니지. 얼마 더 있어 내가? 4 더 있으니까 1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가 원이 나타내려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 플러스 2a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너무 쉬워서
제곱은 이게 을의 제곱자리잖아. 그러니까 을의 제곱이죠, 얘가.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제곱해도 0보다 클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5가 당연히 얼마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5에서부터 마이너스 3. 그러면 자연수 a의 최대값은 얼마? 4.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된다. 되겠죠? 자, 746번.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A였대. 그치? 얘가 지름의 양 끝이래. 그러면 이 지름의 중점이 누구니까? 원의 중심이죠. 네. 맞냐? 맞냐?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중심은 마이너스 2,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 맞아요? 그럼 반지름은 당연히 이들 사이의 거리가 너의 반지름이겠으니까 1개, 3개, 루트 10이네 반지름이. 그러면 너는 x 더하기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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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개해서 쓱 쓰면 뭐 이런 것이 꺼지라 그러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a, b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의 값은 얘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 일반형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 일반형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만 좀 좌표를 또 찍어볼게요. 좌표를 찍어보면은 1,3이 이 정도 있다 그러고요. (1,3) 2,0이 이 정도 있다 그래보죠. 마이너스 2,2는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나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니? (3분의 1이죠) 네. 얘의 기울기는 얼마니? 요 두 개.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러면 2개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그럼 얘가 수직이겠네. 그럼 얘가 지름이죠. 얘가 지름이라고. 오케이. 네. 점 3개가 주어지면 그럼 우선은 좀 찍어놓고 기울기가 왠지 90도가 될 수 있는 애들은 그걸 먼저 찾는 게 더 빠르겠지. 방정식 3개 푸는 것보다는. 미지수 3개짜리 푸는 것보다는. 그럼 끝났네요. 그쵸? 그러면 중심이 0, 얼마야? 1이죠. 반지름 루트 5네. 그쵸? 그러면 끝.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5. 됐어요? 오케이. 이런 건 이렇게 풀면 좀 아름답죠. 자, 요건 축에 접하는 거 전문 전에 설명해 드렸죠. 오케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도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잡는지. 자, 두 원이 지금 뭘 물어본 거?
각각 만나는 두 점을 이 둘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PQ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그럼 당연히 뭐예요? 공통현 물어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공통현 물어봤으니까 아까 좀 전에 K가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두 개를 묶었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5 아이고 더하기 K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맞죠? 제곱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정리만 하면 되겠죠. 자, 암산 되나요? 암산 안 되는 걸로. 자, 정리하는 걸로. x제곱 더하기 얼마?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마이너스 25는 0. 그다음 밑에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얼마? 2x 더하기 1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겠죠.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4x 응? 왜? 2y 이거 6y 마이너스 8 얼마야? y 뺐으니까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로 다 나눠버리죠. x 마이너스 2y 얼마? 플러스 2는 0 이게 우리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네. 그러면 원 하나만 그려놓으면 되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 씨 연병 오늘따라 왜 이게 잘 안 그려지지? 얘가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고 여기가 얼마야? 1, 마이너스 1이야. 됐죠? 그랬을 때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길이 즉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이죠? 그럼 여기가 5고 내가 이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갖고 하는 거죠. 자, 얼마? 진짜 짜증나네 오늘. 루트 5분의 절대값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얼마? 루트 5. 그러니까 넌 루트 5겠네. 5니까 여기가 얼마? 아니 여기가 루트 5. 그러면 25에서 5 빼니까 20. 2 루트 5. 여기가 2 루트 5.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얼마? 4 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런 거 너무 쉽죠? 됐어요? 됐죠? 자, 751번은 얘네들을 뭐로 묶어놓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9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0 이렇게 해놓고 어딜 여기다가 얼마만 대입하면 돼? 4,1만 대입해서 그치 4,1만 대입해서 k값 구한 다음에 다시 찍 정리하면 되죠. 이 되시겠죠? 자, AP 길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이런 것도 물어볼 줄 알았다. 자, 2, 중심이 마이너스 1이죠. 4,1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최대 길이는 당연히 P가 여기 원 위에서 돌아다니는 애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거 따질 때 어디에 이 점과 이 사이의 거리 갖고 한다고요. 이해 되겠니? 그러면 이 거리를 기준으로 최대 P가 여기 있을 때 최소겠지 이 거리가.
P가 어느 쪽에 있었을 때, 이 반대쪽에 있었을 때 너가 이 길이가 너의 최대 길이란 말이야. 됐니? 이 되겠죠?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었을 때 당연히 P가 여기 있었을 때 이 거리가 최소가 되고, 어디에 있었을 때 P가 반대쪽에 있었을 때 P가 여기 위에 있었을 때 너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대가 된다. 오케이? 항상 구한 기준은 원점과 구하고 싶은 점 사이의 거리에서 따진다. 점과 직선,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따진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얘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무슨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힘들다 이거 쓰기가. 온다. 되겠죠? 자, 이런 건 얘는 마찬가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죠. y는 x, k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 우선 항상 기준은 누구야? 기준이 만날 때가 기준이야. 이렇게 접할 때가. 그럼 여기가 얼마? 루트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 아이고, 거리 x-y 더하기 k는 0하고 이 점이 0,0이니까 거리만 좀 구해보자. 루트 2분의 절대값 k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잖아. 되니?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면 절대값 k가 얼마일 때야? 루트 6일 때죠. 그러면 k는 얼마?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만나지 않을 때면 루트 2분의 이 거리가 누구보다 커야 돼? 루트 3보다 커야 되지. 이해돼요? 그러면 절대값 k가 얼마? 루트 6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고 k는 얼마? 루트 6보다 커야 되죠. 오케이. 왜 이렇게 두 개씩 나올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이쪽에도 있잖아. 이 되겠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놈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얼마보다 작으면 돼? 루트 3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 k는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면 된다. 오케이.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 젠장이지 뭐. 이런 그림 아닐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가 직선이 이렇게 있었겠지. 맞니?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 A, B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이 A, B가 어디를 지날 때가 최대야?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아이고, 이 현주에서 제일 긴 건 이 지름이잖아. 여기 지날 때가 제일 길겠지. 오케이? 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고, 뭔 접선이 벌써 나와? 자, 이런 얘기는 그림만 잘 그려보면 된다. 자, 원이 있고요.
됐나? 6, -1이 이 정도 있었나 봐.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그었대? 접선을 그었대.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었겠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 가지고 했던 것들을 그냥 뭘로만 식으로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3이란 거 알고 원의 중심하고 내가 이전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내가 이 길이 구하라 이 말이니까 구할 수 있죠. 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했죠?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형 1번. 자,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어디까지 숙제가 될까요? 그러면 위치관계 3번까지가 숙제. 저기 800번까지 숙제입니다. 800번. 되겠죠? 뭐 혹시 뭐 질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시작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래. 더 하고 싶어? 아니요, 끝이에요? 어? 네. 진도는 끝났잖아. 어차피 숙제만 남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뭐 모르는 이야기가 있나 볼게요. 한번.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없네요. 나머지 것들은 뭐 접선 얘기는 별로 없고. 이거 이런 거요. 789번. 이건 별로 어렵지 않다. 이건 그냥 이거 높이 최대값이잖아, 그냥. 그치? 내가 좋아하는 문제가 없어. 이 스텝 3에 있나 내가 좋아하는 문제는? 요런 거는 798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둘이 원의 중심까지 이어진 다음에 얘가 뭐야? 한 개. 기울기라고 생각. 얘를 뭐라고 읽으면 돼?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기울기의 최대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얘를 A, B라고 해보고 얘를 C, D라고 해본다면 오케이? 기울기 최대값이. 그러면 요 두 개의 기울기의 최대값 구하라는 이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네. 네. 그러면 언제가 기울기가 최대일까? 저게 맨 아래 구정이 이렇게 접할 때겠지.
오케이. 좀 요런 것들은 좀 기울기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기울기로. 그리고 나선 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본 문제들이니까. 아씨 왜 안 지워져? 그리고 이런 건 꺼지라고.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무슨 예라고 하자. 공통 접선 이야기인 거야 또. 그럼 찾으면 될 것 같아. 요거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어차피 이 원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면서 그치 너희들이 구하는 길이들 다 찾고 하시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